자,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영재 이톱 부산대 경제학부의 김영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그 2024년 새해 경제 진로와 부산 경제 전망이 아니고 진로입니다. 네네. 예. 경제 전망이 아니고 진로. 제가 뭐 찍어달라고 그럴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예,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래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이 이미 내년도 경제 전망 자료를 내놨는데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뭐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전망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진로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뭡니까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망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내년에 어떤 요인들이 그 글로벌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아마 지난주죠.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던 미국의 그 통화 당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종식하고 내년 중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0.75%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경제 안보 개념이 매우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제 안보와 연계해서 보호하자는 것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 세 번째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재도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 두 전쟁의 어떤 그 계속되는가 또는 종식되는가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과 또는 비경제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내년도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여러 이제 기관에서 전망을 발표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은행 전망치 11월 말에 나옵니다. 네네. 그 전망치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전망치보다 내년이 무려 0.7%포인트 높습니다. 예, 2.1이죠. 올해가 워낙 낮으니까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또 이제 소비자 물가 문제죠. 물가 문제는 올해가 이제 3.6%로 예상되고 내년은 무려 1%포인트 낮은 2.6%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대외 부분인데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금년에는 이제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무려 49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전체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는 상당폭 이렇게 증가되는 아마 2.1%로 전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아져야지 전망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상도 이제 좀 종식한다. 이제 조금 떨어뜨릴 요량이 있다. 그렇죠. 미국에서. 그리고 예. 글로벌 공급망도 좀 나아지고 전쟁도 예예. 조금 종식이 되고 그렇죠. 이러면 요 정도 가능하다. 예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올 한 해도 계속 이제 하반기로 가면 좋아진다 했는데 맞습니다.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뭐 이제 뭐 내년에는 사실 말대로 우리 예상대로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럼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이제 네 가지죠. 네. 예, 지난번에도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정부 지출이 있고 예. 네 번째가 대외 부문 수출 수입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의 어떤 변동, 증가가 경제 성장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소득도 많아야 되고 네. 네네. 또 세금은 적게 내고 이래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없죠. 대부분의 가계가 소득도 좀 적고요. 네. 이자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인데 사실 투자에 대해서 뭐 금년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그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식하고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역할인데 이 정부 재정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네. 예. 지난 수년간에 재정 수지 적자가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에 의한 경기 활성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도 좀 적게 걷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 능력이 약화된 것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큰 과제입니다. 과제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외 부문인데 다행스럽게 금년 하반기부터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수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들이 아마 내년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부문하고 대외 부문이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을 주어서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년보다는 좀 높은 예. 성장률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돈 가문, 뭐 PF 대출 문제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요 금리 인상이 종식되고 조금 인하가 되면 우리도 조금 투자 여력이 생기고 또 수출입에도 좀 숨통이 트일까요? 한편 맞습니다.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조금 하락해서 3.6에서 2.6으로 아까 말씀을 예, 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늘 지표 물가랑 체감 물가가 다르고 맞습니다. 아니 뭐 2.6이라고 3.6이라고 이러면 말도 안 돼. 지금 두 그렇습니다. 배씩 세 배씩 네. 올랐는데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질문을 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6에서 2.6% 같으면 원 1%포인트 하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꾸로거든요. 네. 체감은 그렇죠. 더 올라간다. 왜 그런가?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늘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에서 이제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도 좀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장바구니 물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네. 또는 어떻게 매우 덥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네. 또 태풍이 오면은 뭐 농산물, 수산물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과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적인 요인과 수요적인 요인에 의한 그런 것들이 크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게 큽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도 이런 지표들을 늘 이제 관리하고 소비자 품목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3.6에서 2.6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는 예. 좀 어렵게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체감 물가가 좀 높을 수 있는데 내년 전체적으로 네네. 바라보면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 더 낫다. 이렇게 아마 저는 보셔도 근데 될 거예요. 물가 요거를 예. 3.6% 올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내년에 2.6% 이러면 3.6% 오른 상태에서 내리는 앞으로는 2.6% 오르나 이건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2.6%면 1% 떨어지나 이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연도가 정해져 있죠. 예. 기준 연도를 100이라 하고 그 100 기준 연도에 비해서 금년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준 연도도 장시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매 5년 단위로 기준 연도를 또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5년 이내로 바라본다면은 기준 연도에 비해서 금년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요. 저는. 아니 그러되 못 살죠. 그렇죠. 예. 그 3.6에서 2.6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2.6%는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준 연도에 근데 비하면. 물가가 예. 만약에 1.0% 오르면은 더 힘듭니다. 그게 중국의 현상이죠. 디플레이션. 예. 네, 그리고 뭐 늘 이제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하는데 이 대외적인 요인은 어떻는지 그것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은 수출 수입이 매우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네. 수출도 중요하고 수입도 똑같이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되고 특히 네네. 반도체가 약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요인도 물론 존재하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경제 안보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네.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제 뉴스 보니까 네. EU도 이제 경제 안보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네. 관련 이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 된다든지 어디에서 되면은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예.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값싸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입을 해줘야 네.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요국
기업들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낮습니다. 그 미국도 좀 낮아지고 네. 중국도 또 낮아지고 일본도 다 낮아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수출할 때 시장의 여건이 좀 나빠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 발굴. 이것과 함께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네네. 수출 시장의 복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의 협력 관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가깝고 또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구하는 노력. 이 노력도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까 말씀 투자적인 측면, 네. 대외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기 회복 또는 안정화를 위한 그 정부의 정책적 대응 뭐 이런 것들도 늘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재정 여력이 좀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재정 여력은 정부가 이제 빚이 많고 예. 특히 국가 채무, 정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GDP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경기 회복 활성화는 좀 어렵고요. 단 통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통화 정책의 핵심은 금리를 이제 조절하는 것인데 낮추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그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2% 포인트는 천문학적인 차이입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그게 천문학적인 차이라고 아, 보세요? 그럼요. 2% 포인트는 그 BP로 하면 200BP라는데 네네. 0.1로 그래서 2% 포인트가 우리가 더 뭡니까 낮은 낮아요,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이거는 처음입니다 역사상. 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낮출 수는 없더라도 미국이 낮추면은 낮추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PF 대출이 좀 살아나고. 근데 2%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3.75 뭐 될 때까지는. 그렇지는 그죠?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예, 미국이 만약에 실제 액션을 하면은 예. 낮추게 되면은 한국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출 수 조금이라도. 있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네,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한국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낮추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년 봅니다. 하반기 정도 얘기하던데요. 네. 그렇죠. 제가 보건데 미국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끝이나 네네.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하반기. 우리는 하반기로 가는 거죠. 약간 시차가 필요하니까 네. 선제적으로 못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후행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PF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요. 예. 또 미국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나거든요. 예. 그럼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낮아지니까 갑자기 유가가 또 올라가지고 이것도 또 걱정이라던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환율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추지는 않았는데 낮출 수도 있다 하니까 벌써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요. 예. 예, 떨어지면 우리가 약간 불리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환율 변동의 효과는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전보다는.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가계 대출이 너무 많고 또 소상공인들 또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년 하반기까지 버틸 여력이 되는가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게 굉장히 예.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자영업 소상공인을 특별 지원해주겠다. 예. 그 지원해주겠다는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준다. 네. 빌려준다. 이자부터 더 늘어납니다. 네. 유예해준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대출보다도 투자 지분으로 가는 형태도 발굴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형태.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있는 네네. 것이고 투자한다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누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투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게 예를 들어 뭐 기금 같은 것들을 크게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투자해라 지분을 이거지. 우리가 이만큼 가져온다. 그렇죠. 당장 안 갚아도 되지만 그렇죠. 버티고 예. 나중에 수익이 맞습니다. 나면은 우리가 갚아라. 갚아라.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 한번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왜 예. 교수님 말을 안 들을까요? 왜냐하면은 투자의 예. 개념은
핵심은 위험성입니다. 네네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빌려준 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이제 너무 힘든 그럼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것을 빌려주는 거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투자 지분 방금 좋은 말씀하신 기금 이런 데 투자로 해서 나중에 되면 갚아라 이거지. 못 갚으면은 어떤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못 갚으면 못 돌려받는 거니까 또 예, 이제 위험을 그만큼 또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이 진짜 대기업들도 많이 힘들었고 우리 그렇죠. 중소기업들 다 힘들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이 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경제 이거는 우리만 뭐 잘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전 아닙니다. 세계가 다 잘 돼야지 잘 되는 거고. 지금은 더 그렇죠. 예. 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주셨는데 부산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제 우리는 또 부산 자갈치 네. 하지면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실 부산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수년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렇죠. 대기업이 없다는 거. 그리고 기술 수준이 낮다는 거. 첨단 산업이 없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면요. 그 며칠 전이죠.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네. 전국 100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 부산 기업이 한 몇 개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천대 기업 중에 한 2, 300개는 돼야 되는데 네. 2, 300개는 안 되고 28개. 네네네네. 말이 안 되지 뉴스에는 않습니까? 금방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부산 경제가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탈출입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 탈출은 어떻게 됩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섬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배들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산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든지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런 기회가 오니까 우리 부산의 모든 역량이 결집해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정말 안타깝죠. 엑스포 유지 실패 안 했습니까? 네네. 근데 중앙정부가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 과감히 투자하겠다. 공항이라든지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네네. 산업의 이전 이런 저로의 기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방 시대 유연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중앙 정부가 부산을 수도권과 양대축을 하겠다. 예. 투택으로. 그리고 또 특구 전략 이런 걸 활용하자 이거죠. 예. 네. 분명히 기회가 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마.